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지난주에 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 걱정 말아요 서울은 대체로 칭찬에 댓글들이 네. 참 많았는데 지난주만큼은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습니다. 지난 방송에 네. 그 서울시에서 네, 조성주 노동협력관 이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네, 이분을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네. 많은 비난의 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네티즌들을 더 비난하고 싶습니다. 조성주 씨가 네. 최욱을 몰라봤다는 거, 네.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건방 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네, 사실 저에게 형이 있어요. 친형이. 네네, 근데 제가 사경을 헤맬 때도 네. 그리고 명절 때도 저한테 연락을 안 줬던 형인데 이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성주를 모르냐고. 그때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위소보님께서 네. 정의당의 미래였던 조성주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미래였으니까. 아니 최욱은 몰랐다 쳐도 정영진은 알았어야지. 아니 이거는 나를 완전 이거 기분 너무 나쁜데. 나는 왜 몰라도 되는 거야? 나도 매기고 정영진도 매기는. 네, 둘 다 같이. 예, 그런 글이네요. 하지만 저는 뭐 대중 정치인이라면 대중이 몰라보는 것 정치인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주 끝까지 가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또 해야 될 얘기가 서울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문어발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프랜차이즈 관련 갑질 논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갑질마저 이거 바로 잡습니까? 바로 또? 잡는답니다. 야, 이거 월권 아닙니까? 김상조 형님이 하시는 건데. 청와대와 정면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는데 혹시 유명한 분이면 미리 알려주세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보다 더 유명한 분인데 어떻게 몰라봤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의 프랜차이즈 불공정 담당 이철호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공정경제과 이철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듣보잡입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의 교육국장 서홍진 가맹거래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홍진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의 가맹점주들한테는 아이돌급이죠. 그래요? 우리 김상조 형님하고 같은 계열이신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장님은 최근에 처음 직접 뵀습니다. 직접 대면했습니까? 네네. 1대1 대면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가맹점주 단체들과의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 네. 간단히 인사드렸습니다. 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김상조 형님 아주 인기가 많겠어요, 요즘. 과거에 공정위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독 행정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시정에 대한 어떤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김상조 위원장님 딱 들어오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가맹점 그 본사에서 약간 좀 태도가 좀 달라졌다든지 뭘 시키지 않았는데도 굳이 규제가 없었는데도 온도가 좀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미스터 피자 관련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요. 또 공정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가맹본부에서 그 물류 가격을 일부 낮추는 그런 알아서 행위들도 나오고 있고 불공정 행위로 나아가는 행동들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 치킨점도 가격을 이제 내렸다고 보도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딘지 말하지 마시고. 올리브유 쓰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것도 그대로인데 가맹점도 많고. 그런 거는 우리 형님들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좀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조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의 이제 가맹 본부 네. 또 가맹 브랜드가 한 5,2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네. 각 가맹 본부의 모든 현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아주 불공정 행위가 큰
그런 부분부터 시정해 나간다면 점차 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브랜드가 5,200개나 돼요? 작년 2016년 말 기준에 네. 5,300여 개 5,300 개. 것으로. 뭐가 제일 많습니까? 치킨이 제일 많습니까? 치킨 편의점 업종, 치킨 커피, 커피가 제일 많겠다. 저거 제빵. 제거 제빵. 편의점이 한 2만 개. 3만 개가 편의점이 3만 개 좀 넘고. 그다음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부동산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건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 프랜차이즈 많아. 부동산? 부동산은 프랜차이즈로 있잖아요, 형님. 부동산이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없습니까? 예,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전문 자격사인데 전문 그래요? 자격사들은 프랜차이즈 부동산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어디 안 합니까? 이름 똑같다고 다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약국 같은 거는 프랜차이즈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한 5,300개 정도 되는 브랜드가 있고 전체 다 가맹점 수를 다 합하면 몇 개나 됩니까? 가게들 다 합치면 지금 등록된 게 한 네. 20만 개. 20만 개요? 네, 등록된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많다. 서울시에는 몇 개 있어요? 뭐 한 4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분의 1 정도요? 한 5만여 개 이상. 6만 개, 6만 60만 개 개 정도. 정도. 네.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프랜차이즈가 뭐죠? 브랜드가? 편의점이 아무래도 가장 가맹점들은 가장 편의점이라고 하면 GS겠군요. 뭐 GS, CU, 세븐일레븐이 8,000개, 9,000개, 8,9,000 개씩 있으니까. 아, GS가 1등인가 보네. CU가 1위 아닌가? GS지. 대친 도친. 아니야, GS야. GS가 많아. GS야. 네, 그럼 확실합니다. 네. 그래 하여튼 뭐 정말 많은 가맹점들이 사실 있고 또 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가맹점으로 또 들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공정 행위들이 사실 굉장히 알려진 것도 많고 안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들 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일단 뭐 서울시에서 이제 불공정 상담 센터 네. 에서 이제 뭐 상담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되었던 오너리스크 문제가 이제 가장 그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갑질의 네.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 판촉비 이런 것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네. 합리적으로 분담 비율을 가져가야 될 텐데 가맹점의 대부분을 전가하는 그런 불공정 행위도 있고요. 네. 필수 물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맹점에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네. 필수 물품의 개념이 있는데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네. 설정해 놓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가맹본사로부터만 구입하게 하고 그 비용마저도 네. 시중가에 비해서 현재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가맹점 수익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랄지 또 가맹점주 단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 매장 점검을 강화해서 네.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다양한 문제들이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예를 들어 정말 모르고 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막 거짓말로 이렇게 뭐 가맹 본부에서 막 갑질하거나 이러면 문제지만 처음에 계약서에서 뭐 이거 가맹본부에 뭐 제품을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뭐 간판을 뭐 가맹본부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로 해놓고 들어갔는데 그걸 안 하면 그거는 가맹본부가 갑질이 아닌 거 아니냐 알고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자유의지로 한 건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느냐, 네. 네. 여기서 선택 가능성이 있지 않았느냐. 네. 뭐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서로 거래상 월적주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 당시는 평등 관계거든요. 계약 체결 단계는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사가 이 가맹 희망자한테 얼마만큼의 충실한 정보 제공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정보 제공이 정말 뭐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뭐 어떤 물품을 사야 되고 뭐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충실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법에서는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 중에 빠른 날 전 14일 이전에 정보 공개서라는 걸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보 공개서가 뭐냐면은 그 가맹 사업에 모든 어떤 그 가맹점 사업자가 어떤 뭐 부담을 지우고 뭐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문서인데 네네. 14일 이전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계약 체결 당일날 주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14일 이전으로 제공하도록 있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서만 소급 기재하는 거예요. 날짜를 14일 전에 줬다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물어보니까 정보공개서 받았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뭘요? 정보공개서. 네. 네.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 14일 이전에 줘야 되는데 언제 받았냐고 하니까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계약 체결 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사한테 물어보니까 확인서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정보공개서 제공된 확인서를 받았다는. 그 사람이 이제 뭣도 모르고 서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서명 날짜를 한번 이 사람 행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치질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아. 아니 치질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정보공개서를 이렇게 그때 계약을 병원까지 와가지고 그걸 제공해서 계약을 준비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맹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정말 뭐 물류 마진이 얼마고 네, 우리가 당신한테 맨날 삼겹살을 공급해 주는데 마진이 20%입니다. 자, 이런 정보 제공을 했다라면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가 맞는데 근데 실제 가격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들었는데 아무리 삼겹살을 팔아도 수익이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고기를 너무 비싸게 공급받으니까요. 네. 근데 정보 공개를 아주 성실하게 했더라도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면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필수물품에 아까 필수물품 얘기 나왔는데 설탕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설탕이요? 예. 그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 네. 딴 데 살 수 있는 거는 네. 그 본사에서 공급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설탕 같은 거를 굳이 본사에서 공급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 아, 마트에서 그것도 통로가 불공정 그러면 그 그렇죠. 조항입니까 그것도?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등록이 돼 있고 정보공개서에 많이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걸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치킨 그 프랜차이즈에서 닭은 어때요?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는데. 닭은 좀 다르죠. 닭은 왜냐면은 네. 우리가 그냥 생닭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염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닭은. 네. 아. 염지를 어떻게 하느냐, 뭐 텀블러 그렇죠. 방식으로 했느냐, 뭐 인젝션 방식으로 하느냐 여러 네. 거기에 따라 노하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식용유. 식용유는 뭐 혹시 치킨집에서 식용유는 네. 뭐 좋은 식용유 쓰는 것보다는 네네. 식용유를 얼마나 자주 갈아주느냐. 솔직히 네, 치킨은 매일 식용유를 갈아주는 집의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식용유는 네, 본사에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애매한 것 같아요. 식용유를 본사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지, 뭐 올리브유인지 해바라기유인지 이게 어떤 품질에 영향을 주는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식용유는 솔직히 그것보다는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본사에서 받아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회사 있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구나. 올리브유를 쓴다고 하지만 올리브유로만 튀기면요. 타버려요. 슬슬 그 올리브유가 아니야. 거기서 뭔가 좀 특별히 만든 기름을 제공할 겁니다. 맞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라디오에서 고개 끄덕거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필수물품 네. 반드시 이제 가맹 본사로부터 받아야 된다.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만약 가맹 본사로부터 다 받으면 좋죠. 네. 실제로. 그러나 이제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높잖아요. 네.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높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가맹점주들이 사입에 어떤 의혹이 생기는 거죠. 네. 만약 가맹 본사에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더 싸게 가격보다 한다. 싸다면 무조건 거기서 받지. 그런 발품을 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사를 통해서 다 받는 게 좋죠.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작용하니까. 다운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거 우리 상조 형님 부탁드릴게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형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뭐 근데 이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 뭐 있습니까? 거의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누구 입으로 해요? 우리 입으로 할 수는 아, 없잖아요. 그럼 뭐 이재명 시장 입으로 할까요? 그 필수물품 이게 굉장히 네. 클래식한 문제였거든요. 네. 이게 가맹 사업에서. 네, 이 실태 조사를 서울시가 최초로 했습니다. 네. 그 필수물품 실태 조사도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최초 실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법령 개정 건의도 했고 이 공정위도 저희들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이 많이 좀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필수물품에 대한 이런 논의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정위도 이제 저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가맹계약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마진율을 이제 기재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정위가 또 제2차 이제 지금 하반기에 가맹부부 상대로 또 필수물품 실태 조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문제 했고 지금 공정위 다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하셨고 그렇죠. 공정위가 네, 따라오고 있네요. 네, 네. 오, 서울시. 오.
이게 서울시는 뭐 특별한 권한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서울시는 좀 프랜차이즈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죠.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네. 불공정 분야 중에 프랜차이즈가 좀 독보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자체 최초로 13년도부터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와중에 13년부터요? 예, 13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뭐 그 규정도 없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또 법에 규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맹점주들은 이렇게 갑질을 당해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기 아유. 때문에 예, 함부로 어디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그 내부 고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수사기관에서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 파악해 볼 수 있느냐? 어. 직접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위생점검이나 이런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을 한 20여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니터링 요원들을 이게 통해서 각 가맹점 가가지고 네. 이제 설문조사를 해 왔었죠. 그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실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전화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보다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 응답률이 나오니까요. 억울한 얘기들 좀 하시겠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좀 그 실제 관행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한 6차례 정도 프랜차이즈 대리점 한 6차례 정도 실태조사를 해왔었고 그 필수 물품 실태조사하고 인테리어도 저희들이 인테리어. 또 실태조사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지방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최초죠. 최초지. 예, 최초고 전무후무야.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세종시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세종시에서 뭐 모니터링 요원들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뭐 그 가맹점 가가지고 직접 가서 조사를 합니까? 세종시 너무 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떨어져 있잖아 거기는. 예. 세종시장 누구야? 좀 서울시의 어떤 네트워크나 네. 인적 자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야, 진짜 예. 다방면으로 다 신경을 쓰고 있네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참 시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많아. 네. 아, 머리카락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이 정도면. 그러니까 머리카락 붙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요 이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네. 야, 요거 재밌네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가장 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외식 사업가가 백주부입니다.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그러니까 브랜드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 본부가 하나가 있으면 네. 여기에 딸린 브랜드가 가장 많은 곳이 그래서 더본코리아. 예, 더본코리아라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뭐? 20개 정도. 20개요. 20개 넘지 않아요? 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맹사업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이제 조정원에서 최근에 파악한 걸로 보면 19개. 19개.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여기 네. 저 2층에 식당가가 있는데 네. 거기는 다 이분 거예요. 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맞아요. 예. 가게가 뭐 무슨 삼겹살집도 있고 예. 뭐 커피. 닭집, 커피, 예, 뭐 보쌈. 그러니까 층 자체가 그분 층이에요. 그분 층이야. 네. 와, 이거 19개가 있다라는 거군요, 브랜드가.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주식회사 놀부네요. 네. 네. 놀부는 놀부 보쌈 말고 뭐 더 있나? 놀부. 아, 부대찌개. 부대찌개, 뭐 유황오리 진흙구이, 뭐 설렁탕도 있고요. 놀부 숯불의 장닭, 화덕 족발, 레드머그 커피까지 있어서 총 한 13개 브랜드를 통해서 가맹 놀부가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자체만으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오히려 뭐 콘텐츠가 있다는 네. 제2 브랜드가 많다는 거. 오히려 또 노하우가 많이 있다는 걸 수도 있고. 장점의 영역과 단점의 네.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의 영역은 이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거기서 얻는 이제 노하우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반면에 가맹 본부의 역량이 이 전체 브랜드를 지원하고 네.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바이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네. 그런 문제의식도 조금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건 좀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본코리아의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데 브랜드는 많지만 그 매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요? 매장도 많습니까? 매장은 뭐 사실 뭐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하나지만 한 네. 3,300여 개의 가맹점이 있어요. 파리바게뜨가 전국에 3,300개예요.
예.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개에 육박하고요. 브랜드 하나가. 그에 비해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브랜드 숫자에 비해서 가맹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합해도 뭐 10,000개는 안 되겠지 뭐. 김밥 천국 굉장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아,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프랜차이즈예요? 예. 김밥 천국 어마어마할 겁니다. 맞죠? 거기가 뭐 천 단위는 아니고요. 천 단위. 천 단위 아니에요? 천 단위가 안 돼요? 예, 천 단위까지. 동네마다 다 있는데. 다 이게 있던데? 김밥 천국이 네. 이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상표가 아니잖아요. 이 상표 김밥하고 천국 이게 다 일반 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좀 프랜차이즈- 이찬 이름들이 좀 많아가지고 김밥 아. 천국, 뭐 김밥나라 뭐 이렇게 많아서 좀 그렇게 많다고 헷갈릴 느낄 수 수도 있구나. 있어요. 아 그러면 처음에 그분은 잘못 지었네 이름을. 그 프랜차이즈 하려면 이 상표권이 중요하니까요. 아 그걸 독점적으로 사용을 못 합니까? 그 이름을? 등록을 할 때 그게 이제 일반 뭐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네. 독점적으로 쓸 수는 없죠. 등록 자체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뭐 프랜차이즈 이 갑질에 최근 이제 제일 논란된 게 그 아까 잠깐 뭐 언급하신 미스터 피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총각내 야채 가게 총각. 이 총각 아주 거칠더만요. 네. 여기가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네, 대단했어요. 그 아줌마들이 다 여기 갔다고. 이거 그걸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뭐 그 연극인가? 네. 아 그래요? 만들어졌습니다. 뮤지컬인가 연극인가 아무튼 만들어질 정도로 음.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또 강의도 엄청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만큼 정말 대단했었는데 야 이번에 뭐 놀랬어. 놀랬다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겠죠. 아니 그렇게 우리 형님 너무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요. 저분 이름이 뭐야? 서홍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제 개선돼야겠죠. 가맹점하고 가맹본부가 처음에 네. 초기에 이제 가맹본부가 차려졌을 때는 그 수평적 관계에서 시작을 해요. 거의 동지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 시작을 하다가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점을 많이 거느리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맹 본사의 대표는 거의 이제 대기업의 회장 같은 좀 군림하는 존재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계속 경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총각내 야채 가게는 네. 출발부터가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았습니까? 왜? 처음부터 딱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모든 가맹본부들이 그렇죠. 사실 왜 프랜차이즈를 하느냐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창업의 프로세스를 함께 도와주는 프랜차이즈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들어가는 그 임대료까지 네. 보증금까지도 네. 그런 이런 본사에서 방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사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고 네. 로열티를 왕창 가져가는 방법 타입이 있고 이 편의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편의점 처음에 때 그렇습니까? 인테리어나 설비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다 해주고 아. 대신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중간에 5년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네. 나가면 그거 다 토해내고 나가야 돼요. 위약금까지 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진입장벽을 좀 낮추자. 이런 영업 방식은 굉장히 많은 가맹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가맹점 모집 중요한 것들은 처음에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 그 또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이렇게 못하겠죠.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가맹점들이 다 모든 걸 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다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땡겨서 해주냐 아니면 그렇죠. 먼저 주고 왕창 뜯어가느냐. 네. 처음에 그런 차이가 왕창 좀 있군요. 돈을 먼저 미리 받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이건 저 가맹점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준비를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뭐 네. 핸드폰 오가는 계약이 아닌데 근데 너무 쉽게 계약들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가맹점 본사에서 알아서 뭐 이런 거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뭐 덜컥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죠. 준비 안 된 그렇죠. 창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뭐 실태 조사를 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규제를 하거나 이거는 사실은 좀 힘든 일이신 지금 몽둥이 들어야죠. 몽둥이가 없어요. 입으로만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몽둥이가 없어요. 기속말로 이렇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몽둥이 뭐 들어야 본사가 되는데. 뭐 전화를 하죠. 뭐 저희들이 그래도 뭐 권한은 없지만은 네. 막상 시민들이 뭐 자기 전 재산이 지금 걸려 있는 거. 그렇죠. 또 뭐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저희들이 뭐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하고 뭐 조정 중재는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권한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피해 구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 구제 사례들도 있으시고요. 예, 뭐 저희들이 이게 직접적인 지원 직접적이라 하면은 뭐 하다못해 뭐 서면이라도 작성해 준 것좀 도와드리거나 네. 뭐 내용 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나 신고서 조정 신청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직접 저희들이 뭐 이런 잘 모르는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이 있고 아니 본사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요. 고발 같은 거 안 합니까? 예, 고발 많이 합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예, 뭐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이제 이제 감독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네. 고발이나 조사 의뢰,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가 없으니까 뭐 쉽게 막 개선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몽둥이가 곧 옵니다, 이제. 몽둥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실태 조사하면서 뭐 국회나 공정에 요구해가지고 아마 이제 권한이 조사권이나 처분권 일부가 네. 서울시로 아마 넘어올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와야 되는 게 네. 이 감염자 아까 20만 개 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공정위에 그 감염거래가 직원해야 10명이 안 돼요. 네? 이게 20만 개를 어떻게 이거를 4, 5천 개 감염분사를 어떻게 이거 절대 불가네. 불가능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섰던 거는 지금 현재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중앙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네요. 예, 지금 아마 조만간 네. 뭐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네. 지자체 아마 조사권이나 조정권 같은 경우는 아마 넘어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잘 됐습니다. 네. 네. 그 송진 거래사님, 네네. 근데 가맹 거래사는 뭐예요? 가맹 거래사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이제 뭐 변호사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호사. 좀 선명하게 좀 이해되실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가맹 사업 전반에 대해서 네네. 어떤 자문을 하고 또 분쟁을 해결해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분쟁은 보시면 대체로 이제 그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본사에 하는 분쟁들이 많겠죠. 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가맹 거래사님들도 이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맹 본사의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맹 본사 입장에서요? 네,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가맹 점 입장에서 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분 상대 좀 적은데요. 그럼 이제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테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가맹점 계약을 이제 하실 때, 네네. 내가 이제 창업을 준비한다 혹은 뭐 가맹점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진짜 내가 어떤 것들은 좀 준비를 해가면 좋은지, 뭐 계약할 때 뭐 녹음기를 틀어놓는 게 좋은지,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팁들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계약 과정에 네. 자료를 좀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맹 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계약 단계에서 이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예요. 우리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이제 현혹되시는데. 사실 이걸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분쟁 과정에서 증거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뭐 이걸 구제해내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계약 시점에 필요한 자료들은 반드시 모아 놓으시고 또 가능하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녹취도 좀 하시고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출점 이후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 여기에 대처하는 데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맹 계약서 또 정보 공개서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뜯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그걸 검토해내지 못하신다면 뭐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통해서 나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쇼핑몰에서 뭐 한 100원, 200원 싸는 제품을 수없이 클릭해가면서 찾는 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촘촘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좀 촘촘하게 바라봐야 되고 실제 출점해 있는 가맹점에 방문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는 것인지 불만사항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거래사님이 이런 일을 워낙 많이 접해보셨을 테니까 그래도 제일 착한 가맹점이 어디냐고? 프랜차이즈
어딘지 하나는 좀 왜냐면 이런 칭찬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오뚜기 칭찬 받아갖고 난리 났잖아요. 뭐 구체적인 뭐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네. 이제 가맹 본사가 네. 이제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네. 가맹 점주들도 의사를 반영하게 네. 하는 그런 구조도 좀 있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그런 데도 있고. 어디죠 대표적으로? 아 이거는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뭐 국수나무 이런 데를 좀 국수나무요? 네, 대표적으로 처음 들어봤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아 이건 재미가 없어. 처음 들어봐가지고. 다 아, 처음 그래요? 들어보는 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 착하게 하면 안 되는군요. 아, 그러니까 안 되네. 이게 좀 확장성, 짜내야 되네. 협동조합 자체가 협장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아. 그러니까. 의사결정 고지도 늦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알만한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게 이제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가맹점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생기는 구조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꼭 문제가 어떤 가맹점에 개별 가맹점 생긴다고 해서 나쁜 브랜드 이렇게 이제 바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그럼 아니죠. 최악질 어딥니까? 최악질.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아 거야? 이건 얘기해야지.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니셜 하나 될까 이니셜? 아니 어떤 업종인지. 법에 심판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서울 좀 좋게 만들고 싶은데 나는. 아니 그 예전에 제가 그 가맹점 뭐 이렇게 뭐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업주들을 모십니다 이런 이제 행사 같은데 그때 아마 취재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 최욱 씨 같은 연예인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나오니까 일단 뭐 신뢰 가죠. 조금 신뢰도 가고.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계약 뭐 바로 진행까지 몰라도 하여튼 막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연예인들. 연예. 만약에 세워- 고깃집인데 송대관 스님이 나와서 고기 씹어야 맛이지 하면 안 씹겠냐고 고기 다 씹지. 이 전문가들을 보면 정보 공개서만 봐도 대충 이 회사 감이 잡혀요. 아, 정보 그래요? 공개서만 네. 보면요. 근데 정보 공개가 굉장히 두꺼워요. 아. 일반인들이 그거를 보고 어려워. 해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맹거래사 등 이게 가맹거래사 같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네. 그 자문을 받는 거 굉장히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민간에서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 안 되고 있어서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자문 서비스를 아마 할 거예요. 9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맹거래사 풀을 위촉을 해서 가맹 희망자들한테 신청이 오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사전에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하더라도 조금 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표준 약관 같은 걸로 해주면 안 됩니까? 이거? 뭐 표준 가맹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실제 이제 그 계약 자체가 공정하느냐도 중요하고 이 사업이 이게 검증된 비즈니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 네.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가맹 사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만적인 모집 행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 일반인들이 이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유명하고 아주 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공정한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혹시 그러면 가맹점을 이게 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런 걸 보면 조금 그래도 대충 이 회사는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좀 발품을 팔아서 그 가맹 점주들을 만나러 다니면 어떨까 그게 싶어요. 가장 좋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까? 네. 아. 실제로 이제 가맹사업법에 그러니까 정보 공개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라는 것을 함께 주게 되어 있어요. 한 10개 인근 점포에 대한 소재지 연락처. 네. 이것을 주는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 본사에 설명하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만 설명하게 그렇지. 되는 것이니까 같은 가맹점주들을 만나보고 당신의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아. 주더라도 이제 가맹 희망자 입장에서는 또 귀찮아서 그렇지.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그건 있고요. 귀찮아할 게 아니죠. 그건 아주 진짜 이거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럼 꼭 가봐야지. 네. 근데 이제 갔는데 너도 죽어봐라.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또.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야 돼. 여러 군데를. 그리고 이제 상권도 네. 특정한 상권에서 굉장히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다른 아니야. 상권에 이식했을 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잘 되라는 법이 없고요. 네. 또 가맹 점주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나 수익의 차이들이 또 많이 나요. 네. 그래서 한 10개 정도 점포를 주는 이유를 좀 잘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상권에 또 많은 점주분들을 좀 만나보시고 또 최근에는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것이 가맹사업법에 규정이 돼서 단체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 협의회가 만약 구성되어 있는 브랜드라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가맹 점주의 불만 사항이나 가맹 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얻고 네. 출점에 나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하기 전에 이영돈 씨를 꼭 만나봐야 됩니다. 여기를 혹시 타겟팅할 예정이냐? 그런데 가면 바로 망합니다. 네. 끝장납니다 한 방에. 그렇지 않니 김진 기자나 이영돈 PD 두 명. 반드시 만나봐야 돼요. 혹시 여기 갈 계획 잡힌 게 있냐? 1년 안에 있네. 네, 1년 안에. 그럼 바로 그 짜증 나는 거거든. 네. 하여튼 이거는 내가 가맹점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창업한다는 생각, 내가 창업을 해도 이 정도면 하겠다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예. 그죠? 단독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냥 가맹본부에서 이런 것들 도와주니까 나는 내 분야만 좀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좀 겪으실 것 같네요. 최욱 씨는 뭐 하고 싶어요? 가맹점.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요, 총각 내 야채 가게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네. 아가씨네 야채 가게로 돌풍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요렇게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까? 아가씨네 야채 가게 그냥 야채 가게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뭐 과거에 무슨 이제 스몰 비어라고 해서 네. 무슨 비어, 무슨 진짜 비어, 많아, 뭐 그거. 등등의 아.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봉구. 따라서 그 최초가 스몰 비어에서 아니 아니, 봉구죠, 그죠? 그런 아 이제 봉구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주점들의 이름을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로 할 때 이제 스몰 비어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출점됐던 것을 봤을 때 가능한 사업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가씨네 야채 가게 무조건 갑니다. 네. 총각보다는 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주 아. 소비자들이 거기 또 그런 게 또 그렇잖아요. 있구나.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갑질하는 혹은 뭐 정말 이 점주들 어렵게 만드는 이런 뭐 본부들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좀 드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오실 수 있기 저희가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상생입니다, 사실은. 예. 아니 그 너무 이렇게 갑질하면 본인들도 망하는 거거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형님께서 지금 약간 좀 설렁설렁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포착됐거든요. 조금 더 졸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서울시 살려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업무가 완전 마비됐는데. 아. 네, 지금 8월 한 달 동안 저희 뭐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련해서 사례들을 지금 예, 집중 신고 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뭐 어떤 피해 구제를 원하시면 피해 구제를 지원해드리고 네. 처벌을 원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집중 신고 기간이라고요. 예, 예, 예. 어디로 신고하면 됩니까 이거?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건 하면 안 되고. 2133-5152 2133 서울 예. 2133-5152 예. 그러니까 공정경제과죠. 예, 예, 공정경제과 이철호 주무관. 예, 예. 우리 주무관님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좀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좀 힘든 점이 도와줬으면 있다. 이거 다 이거 우리 서울시를 위한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장님이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 권한이 없는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그 조직이 움직이기 쉽지는 않은데 네. 뭐 시장님이 이게 민생 침해와 직결된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다 이 사람들이 망해가게 되면 전 재산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네. 서울시 민생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런데 뭐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뭐 이런 거 연봉이 있어. 적거나 네. 다 다요? 지원해 받고 연봉 얘기가 좀 야, 말을 많이 더듬으시네. 서울시장님이 갑질이 아주 대단하신가 보네. 벌벌 떠네 아주. 네, 벌벌 떨어. 조금 업무가 과중해 보이긴 하는데. 뭐 제가 네 명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한 2명 정도 더 충원해드릴까요?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계속? 달. 예. 네. 아니면 좀 급수를 좀 올려드리는 쪽으로 갈까요 저희가? 뭐 제 입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벌벌 떨어. 진짜 벌벌 옆에서 떠네. 들어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호 주무관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제 이러한 그 처리 프로세스가 없는 것을 네. 정말 조자룡처럼
각각의 이제 문제 지점들을 조자료. 둘이 요건 짜고 온 것 같은데. 실제로 아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서울시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낸 문제들이 꽤 있어요. 네. 결국 이런 성과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결국 권한을 일부 위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최로 주무관님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굉장히 뭐 거의 퇴근도 못 하시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 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짜증이 많이 묻어 있어요 지금 표정이나 말투에. 근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거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와 서울시가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야지 또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치고 들어온 사람 많거든요. 네. 이게 저 프랜차이즈가 서울에만 지금 한 5만 개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최소 5만 개는 지역별 통계는 없는데 5만 표예요. 5만 표가 아니지. 가족분들이 있구나. 다 있는데. 거기서 네. 일하는 이제 종업원. 그 종업원도 있고. 숫자까지 한다면 네. 아, 50만 편 되겠네. 이것만 해도 당선이야. 아, 당선 안 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눈빛이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기 저 이철호 주무관님께 저 뭐 신고 혹은 뭐 상담할 때 뭐 굉장히 사연들이 많으시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보다 좀 이런 건 좀 준비해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왜 자꾸 그래? 저분은 전화 한 통이라도 안 오는 게 좋은데. 아, 그만 좀 해. 아, 그런 거는 우리 이분한테 지금 현재 해야지, 거래사님. 그 프랜차이즈 이슈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네. 너무 대기업 이슈로 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근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네. 해보면은 중소 프랜차이즈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더 문제군요. 많아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언론에서는 저 대기업 그렇죠. 이슈가 좀 섹시하니까 그쪽을 많이 다루는데 맞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신고 기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그래.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소가 진짜 맞아요. 그 예. 막 갑자기 했다가 없어진 데 되게 많아. 맞아. 심지어는 가맹금 받고 돈만 받고 그냥 날리는 데도 많아요. 진짜요? 예. 있어. 그건 너무 심하네? 그거면 전문적으로 한 선수들이 있어. 그 가맹점 하나 뭐 가게 하나 어디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저 투자 막 엄청 해갖고 사람들 막 몰리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죠? 손님들 많이 오는 것처럼 해놓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 불러서 가맹점 프랜차이즈 시작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손님 저 가맹점 하는 사람들한테 막 저 돈 받아갖고 그냥 가게 날리는 거예요. 연예인들. 최욱 씨. 아니 나도 뭐 하나 할까 했는데 그렇게 또 초를 치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만간 포상이 있을 겁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공정경제과 서울시 공정경제과의 이철호 주무관님 그리고 가맹거래사무소의 서홍진 가맹거래사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걱정 말아요 서울 그 팟빵 게시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you.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